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관리 두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뭐냐면, 첫 번째는 습도 관리예요. 습도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 피부염에 가장 좋은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계를 하나 사세요. 실내 습도가 몇 프로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려움증이 적거든요. 아토피는 가려움증에 의해서 긁는 걸 줄여도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온도예요. 실내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수면 중에 온도가 높은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수면 중의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3도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고, 너무 바닥이 뜨거운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미세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를 살짝 시원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꼭 잘 관리해 주세요.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진물이 나는 거죠. 가려워서 긁었어. 그러면 진물이 나겠죠? 그러면 그 진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식염수 냉스포법이에요. 냉스포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환부를 식염수로 한번 세척해 주세요. 흐르는 식염수로 싹 세척해 준 다음에 그 부위에 충분하게 적신 거즈를 얹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면서 소금물이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20분 정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물이 서서히 멈추게 돼요. 그 상태에서 거즈를 제거하고 말리세요. 말린 다음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후에 흐르는 물로 세척해주면 소금기가 날아가면서 가려움증이 줄거든요.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후에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삼투압의 원리죠. 우리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과 소금 농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진물이 나게 되면 진물이 난 밖의 부위가 우리 몸보다는 저장액 상태가 되죠. 농도가 낮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진물이 한번 나오게 되면 더 나오겠죠. 혈관벽이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 느슨하게 되거든요. 그럼 느슨한 사이로 단백질들이 줄줄줄 나오게 되고 혈장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인데, 이쪽은 생리식염수와 똑같은 농도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진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온 진물은 멈추지 않아요. 그럼 멈추는 방법은 뭐냐면, 밖에를 소금물의 농도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과 밖에, 혈관 밖과 혈관 안쪽의 농도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삼투압 현상이 멈추겠죠. 그래서 냉스포를 하게 되면 진물이 멈추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 정도 시간을 밖에서 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타이트 정션이 이게 닫히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냉스포는 시원한 식염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균 감염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세균 감염이 되면 사실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균 감염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균 감염을 예방해야 되는데, 아토피 환자분들의 한 95% 정도 이상은 세균 감염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됐네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고, 세균 감염이 심하냐 적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물이 철철철 나고 그리고 딱지가 두껍게 앉아있는 상태는 이걸 코아귤라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세균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균이 벗겨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는 항생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먹는 항생제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소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독만 잘해줘도 피부염에 의한 세균 감염이 줄거든요. 소독하는 약은 포비돈이나 헥사메딘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환부가 감염이 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면 환부를 식염수로 한번 세척해 주세요. 그래서 세균들의 군집도를 한번 날려주는 거죠. 우리가 물로만 세척해도 세균이 줄잖아요. 식염수로 세척해도 되고 물로 세척해도 돼요. 물로 쑥 씻어주세요. 그러면 세균이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말려요. 말린 후에 거즈에다가 포비돈이나 헥사메딘을 충분히 적셔요. 그거를 덮어주세요. 1분 정도에서 2분 정도 덮어주세요. 그러면 이 포비돈과 헥사메딘 위에 세균들이 응집을 하게 되죠. 포비돈의 작용 원리가 뭐냐면, 세균들을 이 끈적끈적한 요오드로 딱 붙드는 거거든요. 붙들어서 세균이 어디가 가지마 딱 붙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르죠. 그러면 이거를 거즈를 한번 똘똘똘 말아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균 덩어리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포비돈에 충분히 적신 거즈를 다시 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비돈에 의한 살균 효과가 또
2차적으로 되는 거죠. 이걸 이소진요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균의 군집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그냥 말리는 겁니다. 바로 헹궈주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불편하면 한두 시간 정도 후에 흐르는 물로 한번 씻어주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균의 군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3, 4일 정도 하게 되면 갑자기 각질이 떨어지면서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세균이 엉겨있는 게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부위에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로 소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뭐냐면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는 화학적인 화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피부염이 심한 부위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손상되어 있고, 그리고 보호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알코올로 소독하게 되면 화상을 입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균 감염 의심된다 하더라도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걸로 소독하시면 안 돼요. 한의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무조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들도 스테로이드제가 안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단기간 쓸 때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피부질환의 경우에 스테로이드 사용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단기간에 생겼어. 그리고 단기간에 사라질 병이야. 그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성적인 피부질환이라고 한다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게 되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혈관이 약화되고, 그리고 피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 같은 게 안 돼서 피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인데 스테로이드 오래 쓴 분들은 태산화되고 색소 침착이 되면서 피부가 완전히 재생되는 기능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단기간에 생기는 피부질환인 경우에는 한두 번은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성적인 피부질환인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혈관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음식물의 요인이든 환경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혈관의 타이트 정션이 느슨해져요. 그 사이로 단백질들이 삼출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벅벅벅 긁게 되고 진물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는 부위에 열이 겹치죠. 그래서 그 부위에 열이 나면서 습진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은 원인이 다르고 증상이 다를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는 부위, 주로 얼굴과 두피에 주로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은 얼굴과 이 접히는 부위에 주로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서 목초액이나 쑥물 혹은 약초 달인물, 요즘은 탱자 같은 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한약 달인물 같은 경우가 유행을 돌아요. 옛날에는 뭐 쑥물, 요즘에는 탱자물을 유행이더라고요. 그게 시즌마다 돌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치료하니까 이번 시즌에는 탱자물이 유행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쩐 때는 산야초라고 해서 산야초를 발효한 물을 바르기도 했거든요. 이게 뭐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약초 달인물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부에 닿게 되면 그게 우리 피부에서는 기생충으로 인식을 해요. 이 기생충. 그래서 기생충을 치료하는 기전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한약재 물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두 번 발랐는데 피부가 발적되는 경우는 바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목초액 같은 경우를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거는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쑥물 같은 경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실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무턱대고 한약재 달인물을 바르는 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의 보습제 사용 원칙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의 보습제 원칙은 소량씩 자주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른데, 나이가 어린 경우는 건조한 게 덜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좀 적게 쓰는 게 좋고요. 나이가 많은 노년기에 건조한 피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어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당연히 건조한 습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습제를 자주 조금 많이 바르는 게 좋고, 여름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보습제를 적게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후 영상을 또 만들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 빠잉!